미국의 7월 CPI 발표를 3시간여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경계감 가득한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증시 주요 이슈들 바로 분석해 봅니다. 배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오늘 이슈가 상당히 많은 날입니다. 특히 건설주가 크게 움직였죠?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수세 9거래일 연속 행진을 오늘로써 멈췄습니다. 오늘은 개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 보시다시피 2,700억 원 가까이 사들였고 외국인과 기관계의 어떤 매도세를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전에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정상회담 개최 추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11월을 전후해서 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만난다고 합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또 대우건설 등의 주가가 크게 올랐고요. 모두 사우디 측이 관심이 많은 원전 사업에 대해서 좀 이제 경험들이 있는 기업들이죠. 또 게다가 총 사업비 650조에 달하는 네움시티 프로젝트도 핵심 안건입니다. 현대건설은 이미 이 프로젝트를 7,200억 원 정도 수주를 했는데 그 총 사업비가 650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네. 갈 길이 상당히 멀죠.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좀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옴시티가 서울의 44배 규모로 지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을 게 어디 원전밖에 없겠습니까? 다양한 협력 가능성 기대가 되는데 실제 경제 협력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취재를 했는데 한국 사우디 정상회담 논의가 진행 중인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이 역대 대통령들은 중동 국가들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각종 어떤 수주나 경제 협력 성과들을 내놨죠. 대표적으로 한국이 해외에 최초로 건설한 이 원자력 발전소인 바라카 원전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09년 UAE 방문과 함께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중동 국가 중에 우리나라 교역액이 가장 높은 사우디아라비아, 그것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온다면 정상회담 의자에 이 경제 협력이 빠질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왕세자의 방안과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경제 협력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중국이 엄청나게 밀고 들어올 텐데 기술력으로 어필을 잘 해봐야겠습니다. 건설주와는 다르게 지금 반도체주는 다소 좀 오늘 또 역시 암울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 실적 전망이 안 좋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반도체 기업들 전망 주가까지 같이 영향을 받는 거 이렇게 연계해서 보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간밤에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이라고 하죠. 3분기 매출이 낮아질 것이고 4분기에는 아주 상당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낮아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전날 엔비디아나 WDC 같은 칩메이커들도 같은 관측을 내놨죠. 예. 근거는 반도체 수요 둔화가 기존 시장 예상보다 좀 심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비자들도 PC, 노트북 등의 구매를 줄이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급감 중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3사 모두 3분기에 좀 영업이익이 추이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와 이 SK 하이닉스도 피해갈 수가 없는 흐름입니다. 양사의 3분기 영업이익은 모두 이 전분기 대비 보시다시피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 둔화가 되고 있고 또 재고가 쌓이면서 3분기 디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한 13에서 15% 정도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요. 4분기에는 이것보다 더 내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은 지금 또 한 가지 이슈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치포 동맹 이슈. 지금 한중 외교장관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 부분은 잘 해결이 된 겁니까? 어떻게 좀 평가가 돼요? 한중 외교장관 회담 좀 비교적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관측이 됐습니다. 예. 이 외교부에 따르면요, 이 자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이 두 분이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이른바 이 칩4 가입을 사실상 공식화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왕 부장은 한국의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전에 상업적인 자살이다 이런 강력한 표현까지 썼던 것에 비하면 다소 좀 표현이 좀 누그러졌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예. 아무래도 좀 그 박 장관이 이 왕 부장의 어떤 좀 심기를 잘 다룬 거 아닌가 이런 좀 긍정적인 기대도 해볼 만합니다. 또 수요 둔화를 업계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한동안 재고를 소진하면서 생산을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반도체 육선법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 중국 공장에 추가적인 증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자의반이나 타의반으로 생산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면 아무래도 이 디램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올 좀 이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져볼 만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늘 또 소카가 공모청약을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좀 부진한 것 같죠? 네, 오전에 1.5대 1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오늘 최종적으로는 3.3대 1을 기록했습니다. 네. 보통 이틀째 청약금이 더 들어오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첫날 치고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이미 기간 수요 예측 단계에서 56대 1 어느 정도 좀 부진한 성적을 예상을 했었는데
뭐 그래도 공모가를 또 17%나 낮췄고 또 구주 매출 비중도 없고 연내 흑자 전환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아직 희망을 버리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네. 소카 다음으로 기대를 모았던 게 지금 마켓컬리잖아요. 이러면 네. 마켓컬리 상장 앞두고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주관사분들 이야기로는 아무래도 좀 남은 기간 동안 이 소카처럼 공모가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공모 물량을 조금 줄이거나 뭐 이러한 특단의 조치가 이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언급들이 있었고요. 기업 가치도 당초 IB 업계가 예상했던 어떤 최대 8조 원까지 갔었는데 이게 지금 2조 원까지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결국에 이런 좀 유동성이 축소되는 단계에서는 실적을 입증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이에 맞춰서 컬리도 뭐 마켓플레이스 중개 서비스에 진출을 하거나 아니면 성수동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 이러한 조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오프라인 매장은 알겠는데 마켓플레이스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이게 일종의 중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 업체하고 소비자를 연결을 시키되 이 마켓컬리가 인증했다라는 인증 마크를 붙여가지고 중개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신선식품 외에도 비식품 영역, 그러니까 비신선식품 영역까지 사업을 확대를 할 수 있는 보관이라고 할 수 있겠고 소비자들은 이 컬리 인증 마크를 보고서 살 수 있고 또 회사는 이 인프라 투자 없이 중개 수수료를 얻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어떤 윈윈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밤에 드디어 CPI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대망의 이제 미국 7월 CPI가 드디어 네. 공개가 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이 예상치를 지난해 동기 대비 한 8.7%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의 9.1%보다 상승폭이 약간은 줄어든 것이고 전달을 끝으로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지나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인데 다만 이제 변동폭이 큰 식품이나 아니면은 유류품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따지는 근원 CPI는 5.9%가 이제 전달이었는데 이번 달에 6.1%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또 관측을 오히려 내놨습니다. 오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또 이게 실제로 어떨지 좀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피크아웃이라는 게 이미 시장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8.7%가 기본이고 그거보다 좀 더 낮게 나와줘야 시장에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호재로 인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맞습니다.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투자자들 분위기는 사실 그렇게 심상치가 않거든요. 환율도 지금 다시 오르고 있고 외국인들 매도세로 전환된 것도 그렇고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피크아웃이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후에는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WSJ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예측대로 인플레이션 정점이 이미 뭐 지났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각종 뉴스들이 이어졌었잖아요. 네. 뭐 우크라이나에서 농산물이 다시 수출 재개하면서 가격이 좀 안정적으로 들어갔고 또 뭐 가솔린을 비롯해서 각종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향후 성장세가 높을 만한 섹터 제가 가져와 봤는데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필수 소비재와 정보기술 정도가 짚힙니다. 필수 소비재는 그동안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난 뒤에 늘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대표적으로 상승하는 어떤 섹터라고 할 수 있겠고 정보기술은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그리고 뭐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편입되어 있는데 여전히 가치주 수준에 내려와 있다. 저평가라는 어떤 분석이 이어지고 있어서 좀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후에는 조금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갈피를 못 잡는 건 월가의 큰 손들도 마찬가지 모양입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